북한이 장성택과 관련 있는 해외 북한 식당까지 사찰했습니다. 장성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걸로 보입니다. 장성택의 숙청 죄목에는 여자 문제도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공개 채용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내린 많은 눈 때문에 도로 곳곳에서 큰 혼잡이 빚어졌고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눈이 오겠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학생들이 추운 교실에서 떨면서 공부하는 초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에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에 집중도 할 수 없게 되고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독감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발령되는 독감 유행주의보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카드 결제가 됐으니 확인하라는 휴대전화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팔면서 비행기 유류 할증료를 부풀려 받아온 온라인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행 상품의 가격은 싼 것처럼 표시하고 유류 할증료는 실제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연말 잦은 술자리 때문에 숙취 해소 음료를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콩나물국과 달걀 같은 음식은 실제로 해장 효과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겨울에 급증하는 심근경색 환자는 신속한 응급치료가 생사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 하지만 병원 도착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럴 때 체하시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으로 손을 따시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러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심근경색 대처 방법 알아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여객과 화물열차의 파행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이 처음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김환기 화백의 추상화가 5억 5천만 원에 낙찰되는 등 유명 작품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2인자 장성택 숙청이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빼돌린 돈을 추적하기 위해서 해외 북한 식당까지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단독 취재 내용 보도합니다. 장성택 측근에 대한 체포가 있기 2달 전인 지난 10월 초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해당화 식당 지배인이 보위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보위부는 외화벌이가 좋은 해당화 식당의 수입 일부가 장성택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중국 등지에 50여 곳이 넘는 북한 식당을 운영해 매년 1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장성택이 지휘했던 옛 대풍투자그룹과 하병투자위원회 관계자들도 10월부터 평양으로 소환됐으며 연관성이 적은 일꾼들은 11월 초 베이징으로 복귀했다고 남북 경협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1차 조사 때 장성택의 조카 사이로 알려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국장급 홍모 씨가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부가 숙청에 앞서 장성택이 비자금으로 빼돌렸을 만한 이권 사업들을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군부 쪽에 장성택 쪽에 뺏겼었던 이권 사업을 다시 군부로 되돌려 가져오려는 그런 시도가 향후에 있지 않겠는가.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소환 조사가 정기 조사였는지 아니면 장성택을 특정한 조사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장성택의 숙청 죄목에는 문란한 여성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여성들, 지난 8월 공개 채용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장성택이 평양에 만든 북한의 고급 레스토랑 해맞이 식당입니다. 장성택은 지난해 문을 연 이 식당에서 연회를 자주 열었고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은 이른바 기쁨조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이 이 기쁨조에 포함됐으며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우리처럼 놀았다고 말한 것이 도청돼 단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성택과 기쁨조들의 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택이 관리했던
인민보안성의 예술단이 있죠. 뭐 여자관계 제기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장성택은 김경희와 결혼 6년째인 지난 1978년 방탕한 여성 편력이 드러나 제철소 노동자로 2년간 좌천됐었습니다. 북한이 전기로에 집어넣겠다면서 장성택을 비난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내보낸 것은 이런 전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선이 내려와가지고 좀 정신 차리고 와라 해가지고 장성택이가 뭐 여자를 너무 많이 다 젊은 여자들 많이 밝힌다더라. 북한은 장성택이 해외에서 고급 향수 수백 병을 사와 여성들에게 선물했고 수천 달러짜리 시가를 피웠다며 부도덕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장성택 숙청 계획은 평양이 아닌 백두산 지구의 삼지연에서 논의됐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박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장성택 숙청을 단행하기 전인 지난달 30일 김정은이 다녀왔던 백두산 지구 삼지연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삼지연의 강행군길이여라는 글을 실으면서 지난 1960년대 김정일이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고 밝혔고 이런 의지는 삼지연 강행군길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성택 숙청을 결심한 곳도 삼지연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숙청의 공식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김정은이 백두 혈통의 개성자로서 유일 지도 체제의 확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내용으로 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정은의 삼지연 방문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 최룡해 총정치국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군과 당의 실세들이 동행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군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민군 상장 황병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양 주재 한 외교관은 김정은이 중국 핵심 인맥인 장성택을 제거한 것은 개방 세력의 위기의식을 가진 군부 강경파가 주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이 이렇게 됐는데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어떻게 됐을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남을 여러 차례 추적해온 허무호 특파원이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요. 수소문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소식 전해왔습니다. 싱가포르 한인타운.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2년 전부터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올 때도 같이 올 때도 그래요. 한정이 너무 좋아져요. 밤에는 주로 싱가포르 외곽 센토사 섬에 있는 리조트형 카지노에서 주로 목격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숨진 뒤 그간 머물던 마카오를 떠나 아예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집까지 새로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손님처럼 술 드시고 싱가포르에 집도 있고 그냥 클럽 좋아하시고. 김정남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무역 사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교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김정남의 모습이 최근 들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성택 실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정남이 중국으로 가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김정남을 만난 사람도 있다는 말이 있어 그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행방이 주목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외부에는 리철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김정일 비자금 관리인인데요. 장성택의 측근이라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수십 년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까지 처형된 건지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 역할을 맡았던 리수용 전 대사. 리 전 대사는 리철이란 가명을 쓰며 40억 달러에 달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30년간 스위스에서 머물며 정권의 금고지기를 맡았던 리수용이 최근 장성택 숙청과 연루돼 처형됐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노동당 간부 2명 등 모두 5명이 처형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실제 북한 주민 사이에선 이런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장성택이 총사했다고요?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회의 장면에서
리수용으로 보이는 인물이 멀쩡히 앉아서 장성택 체포를 지켜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확인된 것은 없으며 사진 속 인물이 리수용이 맞는지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 3년 전 귀국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해온 리수용은 대표적인 장성택 파벌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도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서 제법 많은 눈이 왔습니다. 당초 예보보다는 적게 내려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온 천지가 은세계로 변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눈 내린 수도권 일대를 헬기로 둘러봤습니다. 두세 시간 사이에 8cm의 눈이 쌓인 경기도 포천. 온 천지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은 활짝 피었고 산은 온통 순백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도로에는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해 주춤거립니다. 제설차는 쉴 새 없이 눈을 밀어내며 길을 만듭니다. 군인들은 눈 쌓인 운동장을 연신 쓸어내고 주택가에도 눈이 얼어붙을세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치우고 또 치웁니다. 놀이터로 변한 학교 운동장. 겨울방학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임진강 너머 북녘땅도 눈으로 덮였습니다. 지난 9월 다시 가동된 개성공단. 도로는 꽁꽁 얼어붙었지만 물품을 가득 실은 차량들은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오늘 새벽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던 서울에는 3.3cm의 눈이 쌓였고 경기도 동두천 8cm, 강원도 대관령은 8.8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좀 고생하셨죠? 곳곳이 빙판이라 걷기도 쉽지 않았고 차 놓고 나온 분들도 많아서 버스와 지하철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쏟아지면서 도심은 금세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7시 서울 광화문. 직장인들이 목도리를 꽁꽁 싸매고 출근길에 나섰지만 곳곳이 얼어붙어 애를 먹었습니다. 빙판에 살짝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엉금엉금 걸음을 옮깁니다. 눈 쌓인 언덕길에선 승용차가 헛바퀴를 돌다 결국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빙판으로 변한 서울 당고갯길과 북악 스카이웨이는 오전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눈길 걱정에 차를 놓고 나온 시민들이 많아 버스와 지하철은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뤘고 사무실이 여의도인데 전에 출근할 때 엄청 고생한 적 있어가지고 일기예보 듣고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아파트 주차장은 마치 휴일 아침처럼 차가 빼곡했습니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탑 한 자루씩을 들고 나와 눈을 치우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타고 나면 안 되니까요. 이제 눈 쓸어야 되겠다. 빨리 가서 눈 쓸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중부와 서해안부터 다시 눈이 오기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방에 1에서 3cm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버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대합실로 돌진해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뒷걸음질을 치더니 난데없이 버스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버스에 깔릴 뻔한 사람들이 기어나와 도망치고 혼이 나간 승객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승객을 태우려고 승강장 쪽으로 들어오던 시외버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유리벽을 뚫고 대합실로 돌진해 자파점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대합실에 있던 승객 5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뻥 소리가 나더니 벌써 그냥 여기 나와서 보니까 저기서 벼 들어오더라고. 그 밑에 사람 깔려있고 다리만 달달달달 떨고. 버스에 승객이 없었고 자파점도 마침 문을 닫고 쉬는 날이어서 그나마 인명피해가 적었습니다. 출근길에도 사고가 잇따라 오전 6시 반쯤 서울 내부순환 도로에서는 과일 상자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뒤집혔습니다. 빙판길에 미끌리는데 차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짐도 실려 있는 상태에서 돌아갔고. 인천 수도권 메리지 도로에서도 트럭과 승합차가 부딪히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명상입니다. 올여름 전력난 때문에 찜통 교실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그런데 요즘은 교실이 또 추워서 떨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두꺼운 점퍼를 입고 담요까지 뒤집어 쓴 채 공부를 합니다. 창문에서 바람이 나와서 많이 추워요. 털신과 무릎 담요는 필수품. 교실 밖이나 아니나 체감하는 온도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추워요. 엄청 추워요. 다리가 추워서요. 네. 그 담요 두르고 있는 거. 난방 시설이 있긴 하지만 한 달 1,000만 원이 넘는 전기료가 감당이 안 돼 아침 2시간, 오후 1시간밖에 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운영비 전액을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초등학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합니다. 이거 왜 사용해요? 추우니까요. 손이 따뜻해지니까요. 아이들은 이 같은 휴대용 손난로를 구입해서 얼어붙은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손난로를 사본 친구들 있어요? 네. 4년 새 6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다 IT 장비도 늘어 각급 학교가 내는 공공요금의 절반 정도가 전기료입니다. 학부모들은 산업용보다 15%나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낮춰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추운 환경에서 떨면서 공부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된 올겨울 추위. 학교는 전기요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냉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예방주사 맞으셨습니까? 이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면서 인플루엔자, 즉 유행성 독감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진 오늘 병원의 대기실을 채운 환자 상당수는 감기나 독감 환자들입니다. 머리도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일에 집중도 할 수 없게 되고 잠도 못 잘 때도. 지난달 넷째 주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1.2명, 2주 전보다 40% 늘었습니다. 이 숫자가 12.1명에 이르면 몇 주 안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부산, 인천 등에서는 이미 유행주의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독감은 얼핏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감기보다 급격히 열이 올라가고 심한 두통이나 근육통 등을 동반합니다. 또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폐렴 같은 호흡기합병증이 제일 많고 소아들은 기관점이나 폐렴으로 진행을 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또 많기 때문에 독감은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환자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잠시 쉬어 전염을 피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은 내년 봄까지도 계속 유행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저도 최근에 난데없이 이런 문자 받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됐으니 확인하라.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미싱 문자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이달 초 대형마트 이름으로 날아온 문자. 카드 결제가 성공했으니 확인하라며 인터넷 주소를 알려줍니다. 주소를 누르면 악성에 빗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스팸 문자까지 대량 발송되는 스미싱 사기였습니다. 일반 핸드폰 문자 번호로 오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의심을 하게 돼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마트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일주일 새 8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 해서 그런 류의 문자를 보내지 않고 성탄절과 연말을 노린 스미싱 문자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사칭이 1위로 가장 많았고 택배 도착이 2위. 송년 모임이나 동창 찾기를 빙자한 수법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스미싱 신고는 작년보다 140배 급증한 2,100건, 피해액도 54억 원으로 10배 급증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로 누르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 할증료라는 게 포함됩니다. 수시로 바뀌는 기름값을 항공사가 요금에 반영한 건데요. 그런데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부풀려 받아온 온라인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먼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유류 할증료가 어떤 건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나는 세금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세금. 세금? 네, 세금. 다른 사람들도 다 내니까 그냥 내는 걸로. 얼마인지 모르세요? 네. 여행사들은 이렇게 소비자들이 대부분 유류 할증료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한 여행사가 내놓은 홍콩 상품 가격은 29만 원. 여기에 세금을 포함한 유류 할증료가 13만 원이 더 붙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항공사에 낸 돈은 10만 원, 3만 원은 여행사가 가로챘습니다. 상품 가격은 싼 것처럼 표시해놓고 따로 작게 표시되는 유류 할증료를 부풀려 제값을 다 받아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여름 2달 동안 팔린 홍콩 등 8개 노선을 조사했더니 여행사들이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평균 2만 4천 원씩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0% 넘게 더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투어와 인터파크 투어 등 유명 온라인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공정위는 오랜 기간 다른 노선에서도 부풀리기를 일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풀려진 유류 할증료는 입증 자료를 갖춰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이렇게 여행사들이 입속 채우기에 악용한 유류 할증료, 왜 생기게 된 걸까요? 또 앞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강민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인천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는 163톤의 기름이 들어갑니다. 우리 돈 1억 7천만 원 어치입니다. 탑승객 한 명당 부담해야 할 기름값은 57만 원. 72%는 기본 운임에 포함돼 있어 유류 할증료는 16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유류 할증료를 둔 이유는 국제 유가 때문으로 항공사는 기름값의 일정 부분을 떼내 수시로 변하는 유가에 따라 별도로 부과합니다. 지난 2달간의 싱가포르 국제 석유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항공사는 매달 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탑승이 아닌 발권 기준으로 같은 달, 같은 노선의 항공권을 끊으면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미 정해진 유류 할증료를 여행사가 멋대로 올려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행사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여행사들의 바가지를 피하기 위해 현재로선 소비자들이 실제 유류 할증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임과 세금, 유류 할증료까지 포함한 총액 운임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연말 각종 술자리 다녀오고 나면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숙취 증상에 시달리게 마련이죠.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이 숙취 해소 음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음식을 이용한 숙취 해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윤숙, 박주린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자리에 가기 전 많은 사람들이 숙취 해소제를 찾습니다. 머리 아프면 괜히 안 먹어서 머리 아픈 것 같고 먹으면은 먹어서 이제 머리가 안 아픈 것 같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 숙취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다음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두통과 구토, 피로 같은 숙취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없어져야 숙취가 사라지는데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건 간의 특정 효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효소를 밖에서 주입하는 방법은 없고 효소의 활동을 직접 돕는 성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취해소제들은 간이 효소를 잘 만들도록 간을 보호하는 방법을 씁니다.
헛개나무나 밀크시슬, 다시마 추출물 등을 당분과 함께 공급해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리고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지만 음료 한 병에 든 성분 자체는 식약처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일일 섭취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 유효 농도가 필요한데 그 이하로 쓰면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업체 자체 실험에서 제품이 직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걸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물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성분하고 숙취 해소를 해주는 성분하고는요 서로 다른 성분, 일치하지 않는 성분인 겁니다. 결국 숙취 해소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을 보호해 효소를 잘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먹자마자 바로 숙취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간밤에 과음을 했다면 어김없이 해장국을 찾습니다. 저도 그냥 당연히 그냥 술 취한 다음에 그냥 콩나물 이렇게 먹거든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해장국도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직접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국물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고 땀을 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콩나물국이나 아미노산이 많은 북엇국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한두 개로도 해장국 못지않은 회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명의 남성에게 각각 소주 반병씩 마시게 한 뒤 1명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2명은 각각 달걀 반숙과 콩나물국을 먹도록 했습니다. 30분 뒤 콩나물국과 달걀 반숙을 먹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그 노른자가 좀 그 위벽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통증을 막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속이 편안해지는 거를. 숙취에 따른 피로는 보통 수분과 당분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이나 차를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저혈당 증상을 막기 위해서 단 음식, 과일 등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그러나 해장 술은 일시적인 마취 효과만 있을 뿐 오히려 숙취 시간을 연장시키고 과도한 사우나도 탈수를 부추기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만약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경찰이 일주일째 파업을 벌이면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상황 보시죠. 장현주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부서진 상점에서 너도나도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나옵니다. 상점 직원들은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들을 막대기로 때려보지만 약탈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털린 상점들. 남은 건 빈 진열장이 전부입니다. En tráfico, en camioneta, en carros, en lo que es auto, con bolsa, las alpilleras también.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경찰 파업으로 23개 지방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쪽으로 700km 떨어진 코르도바시에서 시작된 약탈 행위는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1,900여 개 사업장이 약탈 피해를 입었습니다. Pedimos por favor que la necesidad más urgente era el tema salarial, después el resto se podía hablar, porque bueno, como sabemos no solo estamos hablando del sueldo, sino de las demás condiciones que tenemos de trabajo.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약탈을 막기 위해 연방 경찰까지 투입했지만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화합과 용서의 상징인 만델라 전 대통령 연결식엔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지도자와 무심코 악수를 나눴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연결식 헌사를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단상에서 마주친 인물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 두 정상은 마치 알고 지내던 것처럼 악수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쿠바 정상이 손을 맞잡은 건 쿠바가 공산화되고 국교가 단절된 지난 1961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외신은 이 악수를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양국 간 화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 보수파는 즉각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shakes the bloody hand of a ruthless dictator like Raul Castro. It becomes a propaganda coup.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행동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연결식당에서 영국, 덴마크 정상과 웃으며 이른바 셀카를 찍는 모습이 퍼지면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사흘째인데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면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도 차질을 빚을 걸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대립점인지 박수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대전지법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오늘 조합원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고 정부도 수서발 KTX의 민간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파업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양측 대립 배경에는 최악의 코레일 재무 상태가 있습니다.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무려 17조 6천억 원. 사측은 기존 코레일과 자회사의 경쟁 체제로 효율을 높여 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알짜 노선인 수서발 KTX가 분리되면 새로 공개된 코레일의 내부 자료처럼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경영 정상화시키고자 한다면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KTX에서 나오는 수익을 더욱더 공공성 강화에 쓰일 수 있게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의 피로도 점점 쌓이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화물뿐 아니라 KTX를 포함한 여객 운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가 나라 빚보다도 많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오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채 감소는 당연하고 직원들의 복리 후생도 줄이라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창립 기념일과 근로자의 날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친척을 방문하는 직원들에게도 최근 1년간 6억 원 가까운 출장비를 지급한 한국마사회.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각각 B와 D등급을 받는 데 그쳤지만 1인당 복리 후생비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 지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복리 후생비가 높은 2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용세습,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부채가 많은 41개 공공기관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12곳에서는 다음 달까지 부채 감축 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부채와 복리후생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성과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기관장 해임 건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전기, 수도, 철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발탁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무리한 국책 사업을 공공기관이 거부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정부가 원전의 설비 용량을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공청회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장. 공청회 시작과 함께 고성이 오가고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원전 설비 용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에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한 겁니다. 일부 회원들이 공청회 저지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부채 에너지 기본계획 무효다! 결국 경찰의 경비를 받으며 이루어진 공청회에서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은 29%, 원전 설비 용량을 43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거나 건설 예정된 원전 11기 외에
최소 4기에서 7기의 원전을 더 만들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찬반 갈등만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정부의 원전 계획 이행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입니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심장 혈관이 잘 막혀서 심근경색 환자가 늘어납니다. 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치료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씨는 지난 2009년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답답하다 그럴까요? 가슴 끓다가 명치밑에가 막 쓰리고 막. 6시간이 지나면 심장 전체가 손상될 정도로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관건. 하지만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20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출발 자체가 늦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손을 따시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러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즉시 119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생명을 구하는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더라도 너무 늦으면 죽은 심장이 다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90분 이내에 오시면 좋고 1시간 이내에 오시면 더 좋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유명 대형 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또 환자가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뇌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양 유두 사이 중앙 부위를 손바닥 밑에 3분의 1 부위를 대시고 그 위에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또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를 이용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건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창조경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발전시킨 실제 사례, 또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현영, 박영애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병을 꺼내 내리쳤더니 병 안에 얼음알갱이가 생겨납니다. 꽁꽁 얼었나 싶지만 쏟아 부어보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슬러시 상태입니다. 영하의 온도지만 얼리진 않는 관행각 기술. 아이디어에 기술이 더해진 슬러시 냉장고는 6개월 만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등산을 가려고 물을 얼렸는데 몇 개는 얼고 몇 개는 얼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얼지 않았던 것이 흔들어 보니까 슬러시가 되더라고요. 상품화 시키면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파트 방충망을 때리자 집안에 또 집주인의 스마트폰에 경보가 울립니다. 평범한 방충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더해 외부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도둑 방지용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마트 보급률이 70%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보급률도 거의 가정마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일상 속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기술의 발전과 결합해 예전엔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까지 지원하겠다는 창조경제. 정부는 이 창조경제 1년을 점검하는 박람회를 이번 주말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영화관 화면이 앞에만 있었죠. 그런데 관객 시야에 들어오는 옆 벽에도 영상을 비추면 어떨까? 또 관객 의자가 화면에 따라 움직이면 실감나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들이 실제 극장에 도입되면서 담당팀은 자회사로 확대 분리됐고 100개 가까운 새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창업의 열풍을 우리가 일으킨다든지 기존 산업과 첨단 산업 간 융복합을 일으켜서 신산업을 만들어내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소규모 창업이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창조경제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가 육성한다 해서 갑자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리도 없습니다. 우리 기술개발 투자는 연간 55조 원을 넘겨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로열티로 돈을 벌기보단 여전히 매년 5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과학으로
그 과학은 다시 기술로, 또 이 기술은 다시 제품화해야 되고 또 사업화 단계, 이 일련의 쭉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슬러시 냉장고 개발엔 7년이 걸렸고 보안 방충망 상품화의 배경엔 50년 전통의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버블의 위험이 있는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아이디어와 중소기업이 대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최근 몇십 년간 걸어온 길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이 만나 제3국 공동 진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윤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모두 뛰어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공통점이 있으며 이제는 창조와 혁신으로 도약할 때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두 나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장점, 즉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과 건설업이 싱가포르의 금융 물류업과 결합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도로, 정보통신 등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면서 싱가포르가 수주한 프로젝트에 우리 건설사가 참여하고 우리가 수주한 프로젝트에 싱가포르 금융이 참여하는 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등 대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차례에 걸친 올해 박 대통령의 정상회견은 마무리됐습니다. 미중러 정상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고 베트남 등 아시아에선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 화가인 김환기 화백의 1965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걸려 있는 것은 붓이 아니라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오치균 화가의 작품입니다. 수억 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이 명작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들 압류미술품에 대한 1차 경매가 실시됐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5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김환기 화백의 1965년작 사우스 이스트는 5억 5천만 원에 낙찰돼 예상대로 오늘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낙찰은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구입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치균 화백의 가을 정류장은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가장 경합이 치열했던 것은 전제국 시 결혼식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써줬던 글이었습니다. 김대중의 서산 대사시 160만 원 출발해서 20만 원 시고가입니다. 2,300만 원. 호가가 계속 올라가더니 시작가의 14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는 시작가의 12배 금액에 팔렸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판화는 각각 1,800만 원, 1,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온 작품은 80점, 낙찰률은 100%, 낙찰 금액은 25억 7천만 원으로 경매회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25억 원이 국고에 기속됩니다. 100% 다 낙찰된 예는 대한민국 경매사상 좀 드문 일이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미술품 600점은 내년 3월까지 차례대로 경매에 넘겨지는데 2차 경매는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일본에서 스토킹, 이지메 같은 남을 괴롭히는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환 스토킹이라는 신종 범죄까지 등장했고 학교의 이지메 발생 건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명서 특파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한 사이트에서 알게 돼 이상한 약속을 했습니다. 남성은 헤어진 옛 애인을, 여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의 부인을 괴롭혀달라고 상대에게 부탁한 것. 바늘에 찔린 인형, 벌레가 담긴 소포 등을 상대가 지목한 사람에게 대신 보냈습니다. 직접 스토킹을 했다가는 바로 들통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静かったんですかね、おとなしいってんですかね、そういう雰囲気が見えなかったですけどね。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교환 스토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해지고 집요해진 방식이라며 곧 스토킹 범죄 대책 본부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즉 이지메는 작년에 19만 8천 건 이상 발생해 전년도의 2.8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개 학교 중 6개 골로 이지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범죄에 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은 상황이 비슷한 우리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74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컵커피의 제품 가격을 20% 올리기로 경쟁업체와 담합한 혐의로 적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지상파 방송사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유료방송의 요구사항만 반영한 편향된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특히 미래부가 UHD 등 차세대 방송 로드맵에서 최대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를 배제한 것은 시청자 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해오던 한국 남자 쇼트트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대회에서 메달은커녕 올림픽 출전권조차 간신히 따낼 정도인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잠이 덜 깬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눈길에 첫 발자국을 남깁니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입니다. 스트레칭과 달리기, 그리고 빙상 훈련, 3시간짜리 새벽 훈련이 끝나고서야 아침을 먹습니다. 이제야 처음 웃는 얼굴입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10개의 금메달을 따낸 한국 남자 쇼트트랙. 그러나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4차 월드컵 개인전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에 밀려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500m와 1000m는 나라별 최대 석장인 올림픽 출전권도 2장씩밖에 못 따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8일. 관건은 체력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축이에요. 다른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체력이 약간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쇼트트랙은 세대 교체가 빠른 종목이라 모두들 올림픽이 처음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이들에게 달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큰 대회에서 항상 잘 타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거나 초조하게 생각 안 해도 금빛 목표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선수들은 오늘도 힘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월드컵.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경기장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고질적 축구장 난동도 문제입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이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악마 머플러를 두르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청소년들. 브라질 현지 한류 팬들입니다. 붉은 악마 브라질 지부가 결성된 겁니다.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월드컵 준비 상황은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우리 대표팀과 벨기에의 3차전이 펼쳐질 상파울로 아레나 앞입니다. 지난달 무너진 기둥이 아직까지 채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FIFA가 정한 공사 완료 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이렇게 공사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12개 경기장 중 현재 완공된 건 6개뿐. 공사장 사고가 잇따르자 FIFA 회장까지 직접 불안감을 달래러 나섰습니다. We can just close eyes and say, well, everything will ready. 고질적인 축구장 난동도 문제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도 일부 리그 경기 도중 폭력 사태로 관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질 국내선 항공권은 평소에도 구하기 힘들어 월드컵 기간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컨페데스컵에서도 약 보통 때 7배에서 15배까지 항공료가 올랐다고 하는데 심각한 교통 정체, 불안한 치안도 월드컵에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열린 터키 이스탄불에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선수들은 분투했지만 경기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일찌감치 그쳤지만 충청도와 남부 내륙 지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올 걸로 예보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출근 시간은 넘기고 주로 낮 동안에 오겠는데요. 내린 눈이 금세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 강원 산간지방이 최고 10cm가 넘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2에서 5, 서울과 그 밖의 중부, 전북 내륙과 경북 북부 지방 1에서 3cm가량이 되겠습니다. 눈은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더욱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금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충청 내륙지방에선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또 다른 눈구름이 다가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겠고 낮 동안에 전국 많은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철원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최고 5도가 더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물러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선 주말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